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이니시, 리더는 오직 행동뿐. 지금 나에겐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 주영철 지음 부앤북에서 펴낸 책입니다. 저자의 말, 기분 좋은 상상. 오늘의 리더에게 필요한 행동을 총망라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과업, 권력, 협력자, 구성원, 그리고 리더 자신을 이니시하는 21가지 리더 행동을 제대로 수행하면 누구나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기업의 CEO와 정부 조직의 책임자로 발탁되어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스스로 깨우친 교훈, 주변의 리더들을 관찰하고 멘토링하며 발견한 성공과 실패의 요인, 리더십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저술을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리더의 판단과 행동에 무슨 이유가 있었고 결과는 어떠했는지, 배울 점은 무엇이고 경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하여 현재 상황에서 어떤 리더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겪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서술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리더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리더십을 갖추고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행동을 새로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각 장의 리더 행동별 점검 질문과 각 부의 리더십 캔버스를 통해 스스로 평가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지금은 자신에게 어떤 리더 행동이 부족한지, 각각의 리더 행동에서 핵심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쓰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리더십의 영역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 행동 하나하나를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다루려면 하나의 행동에 한 권의 책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리더십과 관련한 이슈나 고민이 생겼을 때 적합한 리더 행동을 찾아 읽으면 해법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더가 되고 성장하고 리더십을 완성하는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마포에서 주형철. 시작하는 글. 파악하고 확장하고 실행하라. 저는 모든 것을 제대로 실행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 땀 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을 갖춘 리더로서 저의 역량을 다시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는 풍부한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팔로워에서 리더가 된 그는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경질되었다. 새로운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모든 실패의 원인. 리더십을 갖춘 리더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제대로 된 권한 부여자라면 당연히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중요한 것은 미래이다. 운이 없어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의 리더십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당신에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알아보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실패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것이죠. 당신 말처럼 운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판단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대부분 리더십에 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또한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성과는 그 다음 문제다.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면 언제든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리더십이 있음에도 불리한 환경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리더에게는 언젠가 다시 기회가 찾아온다. 리더 중에 리더십이 부족한 리더가 많다. 팔로워 때의 경험에 의존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팔로워의 눈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팔로워는 리더를 바라보지만 리더는 성과를 중심으로 달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는 존재다.
리더가 된 후에도 이 차이를 모르고 행동하다 보니 해야 할 리더 행동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 지식과 역량은 충분하지만 리더로서의 경험이 일천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다. 리더인 그가 실패한 원인은 분명했다. 구성원들에 대한 리더 행동에만 집중하고 다른 리더 행동을 관가했기 때문이었다. 성공하는 리더는 확장한다. 많은 리더들이 리더십을 협소하게 인식한다. 리더십을 리더 자신과 구성원들의 관계로 한정짓고 여기에 대부분의 노력과 시간을 쏟는다. 그래서 실패한다. 성공하는 리더들은 구성원들에 대한 행동에서 나아가 과업을 제대로 정의하고 필요한 권력을 확보하고 충분히 활용한다. 협력자의 결정적 도움을 얻어 과업을 성공시킨다. 나아가 리더 자신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과업을 성공시킨다. 그에 반해 실패하는 리더들은 리더의 관점이 아닌 실무적 차원에 머물러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구성원, 과업, 권력, 협력자, 자기 자신이라는 리더십 요소들을 다룰 줄 모르거나 앞에 리더처럼 구성원들에게만 치중한다. 리더의 성패는 리더십의 5가지 요소가 결정한다. 모든 리더십이 여기서 나온다. 목표와 환경,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 5가지 요소를 적절히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세계는 점점 더 다원해지고 복잡해지는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다. 리더십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다. 리더가 구성원들을 넘어서 과업, 권력, 협력자, 그리고 리더 자신으로 리더십을 확장하지 않으면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필연이다. 리더십을 완성하는 21가지 행동. 제가 소홀히 한 리더 행동을 점검해보니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더군요. 몰랐던 것들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다만 실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한 말처럼 행동하는 리더십이 리더를 성공으로 이끈다. 아는 리더십과 행동하는 리더십은 엄연히 다르다. 리더십은 확장되어야 할 뿐더러 행동이 따라야 한다. 리더십은 행동이다. 리더의 성공은 흔히 말하듯 리더의 특정한 성격이나 재능, 스타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행동의 결과다. 리더 행동에 집중하여 끊임없이 실력을 보완해 가야 한다. 리더는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직의 목적을 이루는 5가지 리더십의 요소에 영향을 주는 행동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면 된다. 이 책은 리더십의 요소를 실현하는 21가지 행동을 다룬다. 혁신가 리더 행동에서부터 역량 보완 리더 행동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행동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민간이나 공공 영역에서 책임자로 일해본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설사 경험이 없더라도 이해하고 실천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리더십이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리더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리더십을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리더 행동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그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혼란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체계 없이 진행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시한 21가지 리더 행동을 기반으로 자신의 상황과 일의 필요에 따라 중요하고 시급한 행동을 선택하여 실행에 옮기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실행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다. 실행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주도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리더 주위에는 항상 빠른 결정과 행동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 대립되는 이슈와 요구도 많다. 그러다 보니 중심을 잡기 힘들고 해야 할 행동을 미루게 된다. 흔들리지 말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리더이고 사람들은 그런 리더를 원하고 따른다. 뛰어난 리더가 되고 싶은 방법이 있는가?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간단히 대답할 것이다. 네, 있습니다. 리더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제대로 실행하면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의 성패는 리더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는가에 달려 있다.
리더십을 명확히 정의하고 리더의 일에 필요한 행동에 나설 때 성공의 길은 무한히 펼쳐질 수 있다. 신입 리더에게 드리는 7가지 조언. 새로운 과업을 만난 신입 리더의 마음에는 기쁨과 설렘, 불안감이 교차한다. 머릿속은 리더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상으로 가득 차게 된다. 나는 다양한 조직을 경험했다. 거의 1, 2년에 한 번꼴로 조직을 옮겨 다녔다. 새로운 과업과 구성원, 그리고 환경을 거의 매년 만난 셈이다. 여러 이질적인 조직을 동시에 총괄한 경우도 있었다. 어찌 보면 신임 리더로 회사 생활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 다양하면서도 유익했던 조직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임 리더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허니문이라는 말은 잊어라. 신임 리더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럽다. 하지만 구성원들과 권한 부여자가 참고 기다려준다. 실수를 해도 이해하고 격려한다. 이름하여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이다. 허니문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신임 리더의 앞길이 험난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많은 경우가 실패한다. 외부에서 영입한 임원의 경우 50%가 실패한다는 통계도 있다. 기업으로선 엄청난 손실이다. 이에 따라 신임 리더의 실패 비용을 낮추는 것이 조직의 중요 과제가 되었다. 허니문은 대략 3개월 정도다. 이 기간에 권한 부여자와 구성원들은 신임 리더를 관대하게 대하는 동시에 집중적으로 관찰한다. 그들의 판단을 바탕으로 평판이 만들어진다. 3개월은 판단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다. 이때 판단과 평판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짧은 허니문이 끝나면 구성원들과 권한 부여자가 리더에게 성과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리더의 앞날을 좌우하는 운명의 시간이 셈이다. 허니문을 허투루 즐겨서는 안 된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 3개월 동안 전력 투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의 대열에 들어설 확률이 높다. 구성원, 권한 부여자, 동료에게 3가지 질문을 하라. 리더는 행동에 착수하기 전에 파악부터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성원, 권한 부여자, 동료를 만나 3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의사결정대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시급한 결정을 미룰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제가 결정해야 할 시급한 사항들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과제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야 할 것, 바꿔야 할 것, 없애야 할 것, 그리고 제가 파악하지 못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떠날 때 무엇을 이루고 떠나길 바라십니까? 3번째 질문은 리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늘 내가 떠날 때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재임 기간에 이루고자 하는 핵심 목표가 될 것이다. 제대로 된 답변을 얻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상대에 맞는 질문을 준비하여 필요한 답변을 이끌어낼 줄 알아야 한다. 전임 리더를 만나라. 당신이 추진해온 일들 중에서 제가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애거나 중단하길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임 리더를 만나서 많은 질문을 하라. 그의 의견이 시행착오를 줄여줄 것이다. 전임 리더는 가장 좋은 스승이다. 혼자 결정하지 마라. 의사결정은 구성원들과 함께 내리는 것이 좋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도 충분히 토론하고 결정한다. 책임을 미루라는 말이 아니다. 책임은 리더가 져야 한다. 구성원들과 토론하고 결정하게 되면 소통과 합의의 마법이 시작된다. 스위치가 켜지면서 성취하려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현실이 된다. 토론과 결정은 구성원들과 모두와 함께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벌이 생긴다. 일부만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 오해와 의심이 생기고 구성원들이 나뉘게 된다.
가급적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 권한 부여자의 생각, 동료의 요구, 전임 리더의 조언 등은 구성원들은 모른 채 리더인 당신만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이들 모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공유하고 토론해서 결정해야 한다. 사람을 데리고 다니지 마라. 비서를 대동하듯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리더가 있다. 리더는 편할지 모르지만 구성원들의 마음은 불편하다. 옥상옥이 생긴다. 마음을 열지 않게 된다. 나는 리더들에게 사람을 데리고 다니지 말라고 조언한다. 어쩔 수 없이 같이 다녀야 하는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이 좋다. 당분간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배제하는 편이 낫다. 그래야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많은 목표와 과제를 계획하지 마라. 신임 리더가 조직의 업무를 파악하고 시급한 사안을 처리하고 나면 목표와 과제를 계획해야 하는데 핵심적인 한두 가지만 정해서 집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목표에 맞춰 파악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리더 행동을 선택하고 집중한다. 목표와 과제의 계획 역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구성원들과 함께하고 사안에 따라 권한 부여자나 협력자와 합의해야 한다. 특히 목표는 권한 부여자와 구체적으로 합의한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멀리 떨어져 생각하라. 리더는 항상 바쁘다. 신임 리더가 과업 수행을 본격화하여 해야 할 일들에 빠지다 보면 초심을 잃고 특정한 리더 행동에 매몰되기 쉽다. 그러므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책에 나오는 리더십 캔버스나 수준평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자신이 구성원이었을 때를 떠올려라. 리더가 되면 꼭 바꾸고 싶었던 것들,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을 것이다. 리더가 된 현재와 찬찬히 비교해보라. 구성원일 때와 달라진 생각들이 보일 것이다. 리더가 되어가는 것이다. 현재에도 같은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핵심 과제일 것이다. 리더가 되는 것은 어렵다. 더 어려운 것은 리더로서 성공하는 것이다. 스스로 만족하기란 더욱 어렵다. 나아가 후회하지 않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성공은 늘리고 실패는 줄일 수 있다. 모든 것은 노력에 달려있다. 미래의 리더에게 드리는 5가지 조언. 사회 선배로서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를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생들과 신입사원들로부터 많이 받는 요청인데 답하기가 매우 어렵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만 골라 이야기해 달라니 말이다. 그래도 그들에게 말한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은 젊은이들, 막 회사 생활을 시작한 이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을 키우는 5가지다. 1. 모든 곳이 리더십의 현장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팀플레이, 팀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단체 여행, 취미 활동 등을 하면서 리더십을 배운다. 가정에서도 그렇다. 구성원으로, 리더로 리더십이 발휘되는 과정과 결과를 경험한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든 곳이 리더십의 현장이다. 그곳에는 공통적으로 과업, 권력, 동료, 구성원, 리더가 존재한다. 자신이 속해 있는 현장에서 리더 행동을 계획하여 역량을 키우기 바란다. 2. 기회가 있으면 리더로 나서라. 리더십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기회가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리더로 나서라. 목표를 설정하고 권한을 활용하고 필요한 협력을 구하라. 멤버들과 토론하고 설득하라.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보라. 리더의 습관이 형성될 것이다. 리더십이 한 걸음 지나갈 것이다. 3. 불공정한 세상을 이기는 길은 실력이다. 세상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확실한 무기는 실력이다.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면 앞에 있던 불평등도 불공정도 사라진다. 스스로 없앨 수도 있다.
실력을 키우는 방법은 노력 외에 별로 없다. 실력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곳은 현장이다.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길러진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솔직히 털어놓고 친구나 동료의 도움을 구한다. 고수를 찾아 조언을 들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수준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쌓은 실력 앞에선 세상이 공평하다. 세상의 리더들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스펙을 참고한다.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성공시킬 만한 실력을 갖추었는지를 보려는 것이지 그 하나로 판단하려는 것은 아니다. 스펙 때문에 안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마라. 실력 있는 사람은 쉽게 눈에 띄고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손을 내밀게 되어 있다.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4. 자존감을 키워라. 사람은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존중하는 것이다.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자존감은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할 때 무너지기 시작한다. 부족한 점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자존감이 무너진다. 부족한 부분은 채우면 된다.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게 해야 한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기회가 있을 때 리더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과업을 달성하면 역량이 쌓이고 리더십이 길러지고 자존감이 키워진다. 5. 기쁨이 올라오는 일을 택하여 즐겁게 하라.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헷갈릴 때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하나 있다. 바닥에 누워 선택지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기쁨이 올라오는지 살핀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다. 인생을 허비하기 싫고 잘하기 위해서다. 나의 마지막 선택 기준은 즐거움이다. 즐거우면 몰입할 수 있고 몰입하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몰입의 힘을 알기 때문이다. 설사 실패하더라도 후회가 덜하다. 젊은 당신에게 기회는 많다. 실력이 있다면 더 많은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망설이지 말고 나서라. 최대한 즐거움을 주는 일을 선택하여 에너지를 집중하라. 그토록 바라던 성공이 활짝 문을 열어줄 것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